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김병수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흙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년이 넘었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밭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저는 참 고맙고 좋습니다. 며칠 전 물을 수확하고 난 밭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밭에는 뭘 심어야 할까? 흙은 보들보들하고 영양도 가득해 보였습니다. 왠지 뭐든지 심으면 쑥쑥 잘 자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물을 수확한 후에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땅이 워낙 좋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농사를 처음 배울 무렵 마을 어르신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병수야, 못 뽑은 밭엔 아무거나 심지 마라. 흙이 좋을수록 더 신중해야 해. 그땐 잘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십 번의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그 말의 무게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을 수확한 밭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밭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좋은 흙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있고 병에 약한 작물을 심으면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을 수확한 후 어떤 작물은 심지 말아야 하는지 또 왜 그런지에 대해 제 경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단순한 경고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을 수확하고 난 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흙이 부드럽다는 느낌 이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밭을 마주할 때마다 마치 흙이 조용히 숨쉬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곤 합니다. 그만큼 이 시기의 흙은 특별한 상태입니다. 무는 뿌리가 깊고 곧게 뻗는 작물입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흙을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풀어주고 뿌리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통하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 통로는 일반적인 경운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이입니다. 결국 무가 수확되면 지표면부터 땅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잘 스며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호흡 통로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는 땅속 깊이 존재하던 칼슘, 질소,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흡수하고 일부를 지표면 가까이까지 끌어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덕분에 물을 수확한 후의 표면, 흙은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영양이 풍부하고 균형 잡힌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뿌리의 성분 중 일부는 토양 내 해로운 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완전한 소독 효과는 아니더라도 물을 심은 밭은 다른 작물에 비해 병해가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수확 직후의 밭은 다음 작물을 심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흙은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나며 수분 보유력도 좋습니다. 표면과 심층의 영양소 균형도 잘 맞춰져 있고 일정 수준의 병의 억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흙이라고 해서 아무 작물이나 심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태의 흙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흙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기대했던 수확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물이 이 좋은 밭을 아깝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제가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작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수확한 밭은 통기성과 영양 상태 모두 뛰어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좋은 밭이라고 해도 작물마다 서로 맞는 궁합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흙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작물을 심는다면 오히려 그 자원이 낭비되는 셈이죠. 제가 무다음에 절대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 작물은 바로 당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근도 뿌리 채소고 무처럼 땅속에서 자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무수확 직후 당근 씨앗을 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와 당근은 모두 깊게 뿌리를 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작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위치와 양상이 거의 동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무가 흙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칼슘이나 질소를 당근도 똑같이 필요로 하지만 무가 이미 그 자원을 많이 흡수해 사용한 직후라면 당근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흙이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당근이 자라는데 부족함이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흙의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무가 만들어 놓은 부드러운 흙은 당근에게는 오히려 너무 느슨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자라는 도중 흙이 너무 부드러우면 뿌리가 갈라지거나 두 갈래로 퍼지는 일이 잦아지고 곱고 단단한 당근으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형태가 흐트러진 당근은 상품성도 떨어지고 보관성도 좋지 않죠. 게다가 시기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를 수확하는 시기는 보통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인데 당근은 주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파종하는 작물입니다. 생육주기가 어긋나다 보니 무수확 직후 당근을 심는다는 건 재배 리듬상으로도 맞지 않는 선택이 됩니다. 이처럼 당근은 자랄 수는 있지만 무수확 후에 특별한 흙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낭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근 외에도 무와의 궁합이 좋지 않은 작물이 또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느낀 두 번째 작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근에 이어 무 다음에 심지 않는 것이 좋은 작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와 양파 같은 구근류, 그리고 감자입니다. 앞선 이야기처럼 작물마다 흙과의 궁합이 있는데 이 두 종류는 무가 남겨놓은 흙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와 양파는 뿌리 주변의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수확한 후의 흙은 미생물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활동하고 있어 다음 작물이 뿌리를 내리기에 좋은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파나 양파를 심으면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이 이 미생물 균형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흙이 갑자기 활력을 잃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다른 작물이 이어서 잘 자라지 못한 사례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감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로 인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성장 과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수확할 때 흙을 깊게 뒤집어야 하는 작물입니다. 무가 만들어 놓은 자연스러운 공기 통로와 부드러운 구조가 감자를 캐는 순간에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겉보기에는 흙이 여전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 구조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심을 작물은 무가 남긴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감자가 남기는 작은 잔뿌리나 덩이들이 흙 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특정 병원균이 늘어나기 쉬운 환경이 되고 특히 땅이 차가운 겨울을 지나면서 균의 활동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작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와 감자류는 무가 남겨준 좋은 흙의 흐름을 끊거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심을 수는 있지만 무다음이라는 조건만 놓고 본다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또 다른 작물은 무엇일까? 다음은 많은 분들이 흔히 심지만 의외로 궁합이 좋지 않은 작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파나 감자처럼 무수확 후에 적절하지 않은 작물은 사실 더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보기엔 잘 자랄 것 같다고 착각하기 쉬운 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과류, 그러니까 오이, 호박, 수박, 참외 같은 작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흙도 부드럽고 물도 잘 빠지고 이 정도면 박과류를 심기엔 딱 좋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저도 초창기에는 물을 뽑고 나서 참외나 호박을 몇 번 심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수확량이 들쭉날쭉했고 해가 갈수록 병에 문제가 잦아졌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뿌리의 성질 차이입니다. 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곧게 뻗어가는 작물인데 반해 박과류는 뿌리가 얕고 옆으로 퍼지는 성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가 남겨놓은 땅속 깊은 공기 통로나 영양이
충분한 심층 흙을 박과류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마치 좋은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도 그곳까지 닿지 못해 그냥 흘려보내는 꼴이 됩니다. 둘째는 병의 문제입니다. 물을 수확한 밭은 흙 속에 미생물이 활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일부는 작물에 유익하지만 박과류처럼 병에 약한 작물에게는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균병이나 시드름병, 흰가루병 같은 질병은 박과류에 자주 발생하는데 무뿌리 잔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토양 내 병원균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이 번지면 수확은커녕 밭 자체를 한동안 쓸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저는 젊었을 때 부안에서 농사 선생님께 배울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무 다음엔 박과는 피하거라. 잘하는 것 같아도 금방 속 썩는다. 그땐 잘 몰랐지만 직접 겪어보고 나니 그 말이 정말 정확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수확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거나 흙 상태를 예민하게 읽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박과류는 무다음 작물로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무수확 후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또 다른 실수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그러나 흙을 망치는 아주 흔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과류처럼 작물의 궁합이 맞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널리 일어나는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을 수확하자마자 다음 작물을 바로 심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과거에 여러 번 했던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물을 뽑고 나면 흙이 너무 좋아 보여서 당장이라도 씨앗을 뿌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특히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면 지금 심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조급함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판단이 오히려 흙에게는 부담이 되고 다음 작물에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뽑은 직후의 흙은 겉으로 보기엔 이상적인 상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생물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지는 불안정한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뿌리가 뽑히면서 지하에 있던 산소가 한꺼번에 유입되고 뿌리 잔해가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토양 내 균형이 흔들립니다. 이때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으면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어려워지고 자칫하면 병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잔뿌리 처리입니다. 물을 뽑을 때 겉으로 보이는 큰 뿌리만 제거하고 흙 속에 남아있는 작은 잔뿌리는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잔뿌리는 시간이 지나며 분해되면서 특정 곰팡이나 세균의 먹이가 되고 병원균이 급격히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물을 주면 생각보다 쉽게 흙이 과습 상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뿌리가 썩거나 곰팡이 병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죠. 무 뽑은 직후에는 물 조절이 특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흙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작물을 심는 건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귀한 흙을 잘 정리해서 다음 작물의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해온 무수확 후 흙을 되살리는 4가지 준비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수확한 직후에는 흙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작물을 심기보다는 먼저 흙을 잘 정돈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이자 다음 작물을 위한 준비 운동 같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을 수확한 뒤에 4가지 단계를 꼭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랜 경험 끝에 몸으로 익히게 된 방법이자 지금까지 실패 없이 밭을 유지해온 저만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잔뿌리 제거입니다. 물을 뽑고 나면 흙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 조각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손으로 하나하나 골라내는 작업은 번거롭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대로 두면 분해 과정에서 병원균이 급격히 늘어나고 다음 작물의 뿌리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표면 정리입니다. 흙의 윗부분을 가볍게 갈아주듯이 정리해주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다시 통하게 되고 뿌리 뽑힌 자리들이 평탄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심을 작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기질 비료를 소량 혼합하는 일입니다. 저는 보통 1부당 약 200지 정도의 잘 발효된 퇴비나 부엽토를 가볍게 섞어줍니다. 양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비료는 오히려 흙을 과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미생물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양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밭을 잠시 쉬게 해주는 것, 즉 휴지기입니다.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 흙을 그대로 두고 햇볕과 바람을 맞게 해줍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비닐을 덮어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흙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내부의 미생물도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네 단계를 마치고 나면 흙은 그야말로 다음 작물을 위한 최상의 상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돈된 흙에는 어떤 작물을 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다음은 무수확 후 가장 잘 어울리는 작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흙을 잘 정돈하고 충분한 휴지기를 거친 뒤에는 비로소 새로운 작물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작물을 심을까에 대한 선택입니다. 아무리 흙이 좋아도 작물의 특성과 맞지 않으면 또다시 흙을 낭비하게 되니까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무 다음에 심기 좋은 작물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채소, 두 번째는 잎채소, 그리고 세 번째는 콩류 작물입니다. 먼저 열매채소, 즉 토마토, 고추, 가지 같은 작물입니다. 이들은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뻗기 때문에 무가 만들어준 깊고 부드러운 흙 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나 가지처럼 뿌리가 섬세한 작물도 무수확 후 잘 정돈된 밭에서는 안정적인 뿌리 내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매년 무를 뽑은 밭에 고추를 심고 있는데 다른 곳보다 수확량이 높고 병에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잎채소, 대표적으로 배추, 시금치, 상추입니다. 이 작물들은 초기에 뿌리가 자리 잡는 속도가 빠르고 흙의 수분과 영양을 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무다음의 밭에 잘 맞습니다. 특히 배추는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무 덕분에 표면 흙이 이미 충분히 영양을 머금고 있어 별도의 시비 없이도 잘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콩류, 즉 대두나 강낭콩 같은 작물입니다. 이들은 공기 중의 질소를 뿌리를 통해 흙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여 무가 쓴 영양을 일정 부분 보충해주는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장기적으로 밭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깻잎이나 파슬리 같은 향채소들도 무다음 흙의 통기성과 수분 조절 능력 덕분에 안정적으로 자라며 병에도 적어 관리가 수월합니다. 이처럼 무다음에는 흙의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고 병해에 강하면서도 영양을 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를 수확한 후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또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흙은 한 해의 작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와 그 다음을 위한 연속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밭을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무수확 후에는 다음의 세 가지 작물군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당근과 같은 깊은 뿌리 채소입니다. 무와 같은 층의 양분을 필요로 하며 흙이 너무 부드러우면 형태가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파, 양파, 감자 같은 구근류 작물입니다. 흙의 구조를 깨뜨리거나 미생물 균형을 흔들 수 있어 무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오이, 호박, 수박 등 박과류 작물입니다. 병에 약하고 무가 만든 심층 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무수확 후 심기에 적합한 작물로는 토마토, 고추, 가지와 같은 열매채소, 배추, 시금치 같은 잎채소, 그리고 대두, 강낭콩 등의 콩류 작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가 남긴 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병해에도 비교적 강해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을 수확한 후 바로 다음 작물을 심는 대신 흙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잔뿌리를 정리하고 유기질 비료를 소량 섞어주고 며칠간 햇볕과 바람을 맞게 해주는 이 소소한 과정들이 다음 작물의 뿌리를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밭은 사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숨을 쉬면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흙에게도 쉼이 필요하다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물을 수확한 밭에서 어떤 작물을 키워보셨다면 그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작게나마 여러분의 밭과 마음에 따뜻한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언젠가 그 마음을 되돌려줍니다. 여러분의 밭에 늘 햇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